네, 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여기는 청담동에 위치한 그 소리샵 제1 청음실입니다. 여기에 저희가 온 이유는 여기 중앙에 있는 이 제품들 리뷰하려고 그러는데요. NAD입니다. NAD. 최근 수년간 네트워크 앰프 중에서 최상위권에 손가락 안에 꼽힐 만한 제품으로 계속 사랑을 받아오고 있죠. 이게 지금 추억을 해보니까 발매된 지 한 4년 정도 됐어요. 그렇죠. 2020년도에 출시가 돼가지고 저는 그때 처음 들어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실제 구입을 해서 한동안 좀 재밌게 사용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김편님은 처음에 좀 인상이 어땠었나요? 그러니까 세 가지에 되게 놀랐는데요. 예. 일단 앰프니까, 스트리밍 앰프니까 그 앰프가 어차피 스트리밍 앰프잖아요. 그래갖고 앰프 쪽에 관심이 갔는데 클래스 D 앰프의 대가인 브루노 푸제이가 새로 설립한 퓨리파이 오디오라는 회사에서 처음 만든 아이겐탁트 모듈을 채택했다. 네. 이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네. 그 외국 잡지의 측정치를 보니까 거의 측정 불가 수준으로 정말 줄자를 댄 것처럼 측정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노이즈하고 외열 뭐 이런 게. 그래서 이제 그에 관심이 갔었는데 소릿결이 이 정도였나? 그래갖고 일단 앰프와 그 퍼포먼스에 놀랐고, 두 번째는 블루 OS를 썼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좋아하는 그 어떤 스트리밍 플랫폼이자 앱으로서 블루 OS를 쓴 거에 놀랐고,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생소했던 디락 라이브를 무상으로 제공을 했다는 게 정말 여러 가지로 놀랄만한 요소가 되게 많았던 게 M33이었던 것 같아요. 김편님이 딱 좀 핵심 포인트를 딱 집어주셨습니다. 제가 더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럼 이 시간에는 2020년도에 출시돼서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아오고 있는 M33, 그리고 약 2년 후에 이 제작 파워가 또 하나 출시가 됐죠. 이 밑에 있는 앰프입니다. M23이라는 파워 앰프. 이게 합체되면서 완전체가 됐죠. 오늘은 이래서 이 M33과 M23 두 기종을 합체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음질적인 부분들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M33부터 하나씩 그 전반적인 설명을 좀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선은 뭐 전체적인 디자인하고 인터페이스 알아보면 전면에 이제 디스플레이 창이 커다랗게 있고 우측에는 볼륨 노브 겸 여러 가지 기능을 겸하고 있는 노브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으로 들어가면 이제 여러 가지 단자들이 좀 복잡하게 많이 있어요. 그만큼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외부 기기와 호환도 상당히 많이 되는, 일단은 스트리밍 앰프니까 다양한 디지털 입력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더넷, 와이파이 모두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입력은 광입력, 동축, 그 다음에 AS, EBU 뭐 이런 입력들 모두 제공을 합니다. USB 입력은 기본 제공은 안 해요. 이게 모듈 형식으로 뒤에 옵션 모듈을 끼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SB 입력 모듈은 또 따로 구입을 하면은 지원도 합니다. 그 다음에 HDMI, EARC 입력이 있죠. 그래서 TV에서 HDMI, ARC 입력을 뽑아서 이쪽으로 연결을 하면 이것과 연결해서 사용하는 메인 스피커로 뭐 TV로 뭐 스포츠나 뭐 이런 거 볼 때, 영화 이런 거 볼 때 상당히 유용하게 또 쓸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4년 전에 이미 지금 현재 나오는 스트리밍 앰프의 어떤 모델을 제시해준 M33인 것 같아요. 뭐 HDMI, ERC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이제 디지털 입력 단자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 M33은 아날로그 입력 단자도 갖췄잖아요. 맞아요. 그래갖고 XLR, RCA 있고, 더욱 특이한 거는 RCA가 2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조는 MMMC 전용이에요. 그러니까 포노 스테이지도 내장을 한, 그러니까 아날로그와 디지털, 유선과 무선을 모두 갖춘 스트리밍 앰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뭐 프리아웃 단자도 있고, 그 다음에 헤드폰 앰프도 내장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고, 외부 기기와 연동해서도 아주 다양한 소스 기기들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앰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설계 부문으로 좀 넘어가죠. 설계 부문은 일단은 김편님 서두에 얘기를 했던 아이겐탁트 증폭 모듈이 핵심이죠. 그렇죠. 이게 보면은 브루노 푸제이가 같은 중심 엔지니어긴 한데 그 외의 사람들도 좀 바라볼 만해요. 라스 리스보라는 엔지니어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리고 피터 링돌프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죠. 기존에 저희가 또 링돌프 리뷰하면서 이 사람 이 덴마크 오디오계 대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퓨리파이가 앞으로 아이겐탁트에 이어서 또 뭘 내놓을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필리파이가 만든 첫 번째 결과물이 아이겐탁트 클래스 D 모듈이었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브루노 푸제이의 어떤 그 클래스 D 앰프 개발사를 보면은 필립스 때 UCD가 나왔고, 그렇죠. 그다음에 하이펙스 때 이제 엔코가 나왔고, 예. 그다음에 이제 필리파이로 자기가 회사를 설립해갖고 이제 나온 게 아이겐탁트인데 네. 핵심은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대역에 걸쳐서 플랫하면서도 예. 개인 값을 떨어뜨리지 않는 거. 그렇죠.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거를 이제 보통은 좀 이쪽 엔지니어링 용어로 개인 대역폭 곱이라고 예. 상당히 엔지니어링한 그런 용어인데 예. 보통 이제 이 대역폭을 넓히기 위해서 그러니까 외유를 줄이기 위해서 네거티브 피드백을 거는데 이러면 잘 아시겠지만 개인이 팍팍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깎아 먹으니까 네. 마이너스니까. 그러니까 개인 대역폭 곱은 대역이 넓어질수록 떨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개인이 줄어드니까. 근데 이 아이겐탁트는 피드포드라는 거를 집어넣어서 네. 이 개인도 그러니까 대역폭이 넓어지면서도 개인을 안 떨어뜨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광대역에 걸쳐서 플랫하면서도 원래 개인을 확보한 클래스 D 출력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특별한 설계 때문에 뭐 전 고조파 왜곡률 뭐 이런 것들이 0.00017% 거의 왜곡이 없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하모닉스 왜곡, 배음 왜곡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 전고조파도 그렇고 뭐 인터모듈레이션 예. 그 왜곡도 없고 그래갖고 보통 제가 이제 THD나 IMDA 왜곡은 외우는데 예. 얘는 외우다 포기했어요. 왜냐면 0이 하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이거는 외워봤자 예. 의미가 없다. 예. 예, 어두 또 측정 값은 또 측정 불가까지 나오는 마당에 그렇죠. 이 소수점 이하 0이 뭐 4개인지 5개인지 뭐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예. 외우는 걸 포기했습니다. 네, 아무튼 클래스 D 증폭 모듈에 하여튼 지금은 정말 퍼스트 클래스에 오른 모듈이라고 볼 수 있고 그만큼 전 고주파 왜곡은 낮추고 뭐 해상력이나 해상도 다이내믹 레인지는 최대화시킨 그렇죠. 그런 앰프를 장착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이게 전체 인터페이스나 이게 부가적인 좀 기능들인데 일단은 블루OS 스트리밍 엔진을 사용해요. 여러분들 뭐 블루 사운드 기기는 정말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해서 친숙한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 노드 시리즈들 보면은 다 그 앱이 블루OS 스트리밍 엔진인데 그거의 어떤 편의성 이런 것들은 NAD가 이제 그냥 무상으로 그냥 즐길 수 있는 NAD를 구입하면 블루 OS를 바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블루 OS, 블루 사운드가 요즘에 또 약간 이슈에 많이 올랐었어요. 그 타이달이 주력으로 밀던 포맷 있죠, MQA. 네. 예, MQA가 이게 원래 법정 관리 들어갔었는데 블루 사운드가 그냥 인수를 해버렸습니다. 앞으로 뭐 스트리밍 부분이나 이런 쪽에 프로토콜이나 뭐 포맷이나 이런 부분에서 또 하나 좀 재밌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예, 그런 상상도 해보고요. 그리고 룬도 뭐 지원을 하고, 그렇죠. 에어플레이 2, 블루투스도 aptX HD까지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는 공간 음향 보정, 디락 라이브죠. 네. 아무래도 김표님 이거 디락 라이브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 처음에 디락 라이브 말만 듣다가 이제 여기 내장돼 있어갖고 네. 또 이제 마이크도 있잖아요. 그래갖고 정말 신나게 측정을 하고 거의 이제 그 아웃 포인트를 이렇게 들고서 이제 이렇게 네. 이제 찍어서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듣느냐 한 사람이 듣느냐 막 네. 좀 기억이 새로운데 그리고 나서 얘가 이제 그 연산을 해갖고 플랫하게 그 모델을 딱 제시를 해주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오케이 사인이 들어가고 엔터키를 치면은 이 안으로 입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 자기의 그 리스닝 룸의 어떤 취약한 부분을 얘가 정말 선한 의도로 치유를 해주는 네. 예, 그런 그 어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기적적인 모습을 보면서 내 시청실에서 이런 소리가 나네. 여기가 좀 약했었구나. 그거를 많이 깨닫고 배웠던 계기가 됐어요. 네, 진짜 주파수 특성이나 뭐 어떤 타임 도메인에서 뭐 브릿지라든가 그런 것들을 해결해주면서 뭔가 음향적으로 마사지를 받은 느낌? 그렇죠. 마사지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어서 M33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발매됐던 2년이 지나서 발매됐던 M23 이 파워앰프 일단은 M33이 일단 8옴에 200W, 4옴에 380W 내주는 앰프예요. 근데 이거를 추가해서 모노브릿지 결속을 하면 무려 8옴에 700W급의 이제 몬스터로 변신이 그렇죠. 되죠. 그러니까 사실 M23은 나오기 전부터 많은 소문이 있었습니다. 저도 나올 거를 어느 정도 예측했었던 게 모노브릿지 모드를 지원을 했었어요. 그렇죠. 예, 뒤쪽에 보면은 모노브릿지 이렇게 뭐 써있고 막 그래가지고 이게 파워앰프를 내려고
이게 복선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편님, 모노 브릿지로 하게 되면은 어떤 점이 좋을까요? 일단 출력이 이론상 4배까지 늘어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외열도 조금 높아지니까 좀 보수적으로 깎는 게 추세인데 얘는 네. 지금 스테레오 모드일 때는 8옴에서 200W를 냈잖아요. 그래서 네. 이론상이면은 800W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모노 브릿지 M23과 모노 브릿지로 하면 좀 안전하게 네. 보수적으로 700W가 지금 나온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원리가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두 대를 브릿지로 연결한다고 해서 왜 어떻게 700W, 800W가 나오는가? 그러면은 그거는 쉽게 말씀드려갖고 보통 이제 플러스, 그러니까 스테레오는 오른쪽도 플러스가 가고 왼쪽도 플러스 각 채널이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전압 기준으로 10V 가고 10V 가는 거고 그런 기준인데 모노 브릿지로 가면은 예를 들어서 얘는 지금 보시기에 이제 오른쪽 채널만 간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오른쪽 채널을 한쪽에 간다. 완전 몰아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10V, 10V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를 위상을 뒤집은 거예요. 역상을. 그래서 마이너스 10V가 되니까 이 네. 차이가 얼마로 늘어나겠어요? 20V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까까지는 한 채널에 10V씩 갔는데 네. 지금은 지금은 한 채널에 몰아주면서 그러는 와중에 한 위상을 뒤집음으로써 가는 출력이 20V, 즉 2배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전압이 2배로 늘어나면은 P는, 즉 전력은 P는 V 곱하기 I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압 곱하기 전류인데 전류는 잘 아시겠지만 그 오메 법칙을 바꾸면은 R분의 V. 네. 그러니까 결국은 P는 V 곱하기 V 나누기 R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V 곱하기 V니까 전압이 2배로 늘어나면 출력, 전력은 4배가 되는 게 이론상으로 딱 맞아 떨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2 곱하기 2는 4니까요. 네네. 그렇게 해서 얘가 지금 출력 전압이 2배로 늘어나고 이론상 모노브리지로 연결하면은 네. 최대 출력은 4배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김편님의 공학 특강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반적인 이 두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청음 시간입니다. 네, 저희가 한 3곡 정도 녹음을 해서 들려드릴 건데요. 일단은 세팅, 이번 청음하면서 들었던 시스템은 일단은 이 M33과 M23 두 대를 모노 브릿지 해서 연결을 했고요. 여기에 필요한 건 이제 스피커밖에 없죠. 스피커는 윌슨 베넷의 디스커버리 3.0를 활용을 했습니다. 이것도 뭐 북쉘프라고는 하지만 저 거의 대형기급의 그렇죠. 그런 스케일을 보여주는 좀 고성능 북쉘프 스탠드 마운트 스피커인데요. 한번 어떤 소리를 내줄지 한번 들어보시면서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that's the way you do it. You play the guitar on the MTV. That ain't working, that's the way you do it. Money for nothing and you choose for free. Now that ain't working, that's the way you do it. Let me tell you, them guys ain't dumb. Maybe get a pistol on your little finger. Maybe get a pistol on your thumb. We got some install microwave ovens, custom kitchen deliveries. We got some movies, refrigerators. We got some movies, color TV. The little faggot with the earring and the makeup. Yeah, buddy, that's his own hair. The little faggot got his own jet airplane. The little faggot, he's a millionaire. We got to install microwave ovens, custom kitchen deliveries. 네, 세 곡 들어보셨는데요. 일단 챈발로 골드베르그 변주곡 하나 들어보셨고, 두 번째는 다이어 스트레이츠, 이건 상당히 뭐 익숙한 곡일 거고, 세 번째는 말러 교향곡 중에 1번 한번 들어봤습니다. 저는 일단은 이 챈발로 클라브스행이죠. 이 골드베르그 변주곡을 연주한 건데, 이거 딱 들어오면서 예전에 M33을 처음 들었을 때의 그 느낌이 다시 이렇게 떠올라요.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도 그렇지만 막 수억 원대 하이엔드 스피커도 이 정도로 투명하고 이 정도로 조용할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에 정말 M33 이 아이겐탁트 이 정말 일을 냈구나. 그렇죠. 그랬던 느낌이 바로 떠올랐습니다. 저는. 예. 그러니까 일단 소리 결 같은 게 깨끗하고 입자가 예. 되게 곱잖아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이 고역대에서 어떤 뭐라 그럴까 그 정보량.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클래스 D 하면은 이제 들쭉날쭉 좀 거칠고 쏘고 장난 아니잖아요. 좀 못 만들었던 경우에 네. 클래스 D는. 근데 얘는 그 위까지 다림질을 그냥 깨끗하게 한 것 같아요. 스팀 다리미로 해갖고. 네. 고역이 체감상으로 뭐 30, 40, 지금 저 스피커가 30kHz까지 위로 뻗는데 네. 체감상으로는 한 50kHz까지 정말 플랫하게 고음을 내주면서, 그러니까 고음을 플랫하게 내준다는 얘기는 외울이 적다 그러면서 정보량은 가득하다 이런 예. 게 이 첫 번째 곡에서 완전 예. 잘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이겐탁트의 어떤 그 뭐 스펙 수치들 뭐 이런 것들이 청감상으로도 어느 정도 다 이해가 되는 예, 그런 깔끔하고 선명하고 배경도 아주 적막하고 예, 그런 좀 하이엔드 지향의 예, 그런 소리고, 아주 밝고 상쾌한 이런 소리예요. 뭐 차분하고 그윽한 이런 소리랑은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소리고, 뭐 두 번째 곡 이런 거 들어보면은 이게 시간축 특성들, 뭐 엔벨로프 특성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어택도 상당히 빠르고, 서스테인은 짧고, 그리고 뭐 저역 쪽 이렇게 타격감 이런 것도 스타트와 스탑
예. 이런 게 굉장히 그 명확하고 짧게 일어나기 때문에 짜릿짜릿한 긴장감 있고 그 텐션 높은 예. 그런 사운드를 제공을 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 곡에서는 어떤 저역의 댐핑. 예. 그러니까 지금 저 아이소베릭 우퍼잖아요. 예. 트렌치 우퍼 두 발을 이제 그 조개 모양으로 지금 이제 숨겨져 있는 건데 저 저역을 내는 아이소베릭 우퍼를 완전 제압을 했다. 네. 그게 이제 결국 이제 댐핑이 그렇죠. 잘 이루어졌다는 얘기인데 청감상으로는 저역이 되게 타이트하다. 아, 예. 그러니까 퍼지지 않고 네. 이거 너무 조여주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예. 저역의 어떤 통제력, 권위 이거는 정말 경지에 올랐다. 네. 예, 그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김 PD님 말씀대로 사실 M33 하나로도 웬만한 스피커는 크게 뭐 이렇게 드라이빙 하는데 문제가 크게 없어요. 사실 거기다가 이제 그 디락 라이브를 적용해 버리면 그 평소에 막 부밍이 생긴다든가 이런 것도 싹 사라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더해서 여기 M23까지 합체하면은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더 이제 보완이 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세 번째 이 대편성 교향곡 이런 거 들어보면 모노브릿지로 이거 한 대만 했을 때보다 두 대로 연결했을 때 훨씬 뭐 전체 스케일이라든가 저역 쪽에 어떤 김 회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댐핑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좀 추가적으로 보완이 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청감상으로는 그 음색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서브우퍼 중에서는 렐이라는 브랜드가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렐의 어떤 중상급의 서브우퍼를 붙인. 예. 그렇게 해서 음색은 어차피 똑같은 아이게닥트를 썼고 예. 그리고 출력도 똑같잖아요. 근데 예. 모노 브릿지로 해서 700W가 되니까 정말 그 파워풀한 서브우퍼를 한 대 딱 숨겨놓은 듯한. 네. 특히 그거는 아까 말로 1번에서 네. 아주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M33에 M23을 더해서 이렇게 세트 구성으로 해서 윌슨 베넷의 고성능 북쉘프 디스커버리 3.0를 매칭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M33이 출시된 지 벌써 이제 횟수로 이제 4년째 접어들었는데 그 뭐 발매된 이후에 M33 이후에 다양한 스트리밍 앰프들이 많이 출시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강자의 위치에서는 안 내려오고 있는 그렇죠. 그런 모습이에요. 중간에 뭐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면에서 상당히 뛰어난 앰프고 거기다가 M23이라는 이 전용 파워 앰프까지 출시해서 모노 브릿지에 좀 즐거움을 또 제공하는 이런 모습들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렇죠. 예. 네, 오늘 이렇게 해서 M33과 M23을 커플링해서 테스트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태환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